버스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정류장.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주차된 차량. 그런데 인도까지 점령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취재해봅니다. 서울대학가 주변 주거지에 보안 등 CCTV 치안 확보가 부족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버스 중앙차로는 버스 운행의 흐름을 좋게 하고 일반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에 설치되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크게 단축시켰지만 정류장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사항 확인을 위해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출근 시간,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기다리면서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 정류장이 좀 좁아 보입니다. 특히 여러 대의 버스가 줄줄이 도착하면 한꺼번에 승하차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좁으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위험하죠.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은 앞으로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있으면은 막 가려고 오고 이렇게 엉켜요 사람들이. 네. 대전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옆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고개가 씩씩 나오려고요 사람들이. 성인 2명이 서 있기도 빠듯해 보이는 버스 대기 공간. 여기에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까지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건 기본입니다. 버스 도착 때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심지어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류장과 버스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승객들이 이제 많은 정류소가 있거든요. 강남역이라든지 뭐 신도림역 이런 데는 이제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정류소는 이제 한 폭을 한 5m 정도로 확대를 했고, 그 버스 정차하는 면도 한 4면에서 5면으로 이렇게 늘리고, 한 15개 정류소에 이제 저희들이 확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건이 되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확장 사업을 완료했다는 한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은 버스 중앙차로 도입 이후 버스 노선은 40% 이상, 시간당 운행 대수는 30% 이상 증가해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정류장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에 비해 정류장과 버스 정차면은 그대로여서 혼잡을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확장 사업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위험했던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위험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 이번 확장 사업 결과 평소 혼잡도가 높은 버스 중앙차로의 정류장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버스 정차면은 3, 4면에서 5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중앙 분리시설과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보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편의와 안전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엔 서로 부딪히고 안전선을 벗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특히 저녁 시간에 야간에 좀 신호 체계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때 교통 안내원이 나와서 잠시나마 지도라도 해주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들이 줄줄이 정차할 때면 한꺼번에 승하차하는 시민들의 동선이 얽혀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확장과 보강 외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 보면 모범 운전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끔 보면 아침에 출근 시간대도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복잡한 곳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버스 운전자에 대한 그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간 단축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버스 중앙차로. 버스 중앙차로가 시민 편의와 안전까지 함께 책임지는 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류장 안전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 도로.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각종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남양주 불법 주정차.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쪽 전봇대에 붙어있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하지만 표지판이 무색하게 왕복 2차로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한쪽으로 줄지어 통행하는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차를 해놓으면은 좀 비켜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사고율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달리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주차하는 사람들이 오고 막 여기 시청에서 와서 단속해도 이게 옛날서부터 있던 데라 마음대로 못 해나 보더라고. 싸늘한 시민들의 반응. 이에 제작진은 남양주의 구시가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로 위도 모자라 뻔뻔하게 인도까지 점령한 차량들이었는데요. 인도를 통행하는 노약자나 아이들의 안전까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자기네 필요한 그런 이익 때문에 잠깐 섰다가 가더라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시민들의 걱정을 무시한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전통 재래시장 주변에 어떤 불법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또는 뭐 점심시간에 불법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불법은 불법인데 허용을 해준다는 건 사실 그 서로 상치되는 이런 거거든요.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이런 심리. 그리고 또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또 민원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심리가 안 바뀌면은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덕서로 주변. 이곳 역시 문제가 심각한데요.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낮에도 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 그들을 피하려는 다른 차량들은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합니다. 밤이 되자 도로는 이미 주차장이 돼버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를 피한 차량들의 위험천만 국외 운전이 시작됩니다. 아슬아슬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듯 무서운 기운마저 감도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들이 쉬운 대로 그냥 탁 받치고 들어가니까 또 밤에는 그리고 저 CCTV가 저쪽에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요. 8시 이후인가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욱이 밤이 되면 인도로 침범하는 불법 주차는 배로 늘어납니다. 폭도 좁은데 차가 가로막고 있어 급기야 시민들은 도로로 지나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저희 보행자 다닐 도로가 없잖아요. 저희 보행자 도로를 일단 안전하게 다닐 공간이 없고 차가 인도까지 다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닐 때 불안하죠. 이처럼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는 야간 불법 주정차 실태. 그럼에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할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직원만 나와서 민원 대기만 하고 있어요. 그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민원 발생 시에만 단속을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 그리고 제작진이 조사해본 결과 저녁 9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차가 견인당하면은 견인료에다가 보관료에다가 범칙금까지 해서 10만 원 이상을 내매도 불구하고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를 시키거든요. 구급 군안 차량
또는 소방 차량들의 진입까지도 어려운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방치, 그로 인해 늘어난 교통체증과 사고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고만 남양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은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관계시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많은 학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범이 허술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불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젊은 여성과 학생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대학가. 요즘 이곳에 범죄가 잦다는데 주로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싼 지역에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방범창을 뚫고 들어온다든지 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을 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해당 대학가 주거지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봤는데요. 대학가 특성상 대부분 하숙집, 원룸 등으로 조성돼 있는데 또한 이곳은 좁은 골목길이 특히 많았습니다. 보안등을 찾아봤는데요. 몇몇 곳에 보안등이 보이지만 고장난 채 방치된 것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골목길 중간중간 어두운 곳도 많죠. 이대로라면 밤길이 위험해 보이는데 보안등의 위치 조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많이 이제 민원을 내십니다. 보면 거기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시는데 저희가 뭐 그때마다도 계속 가서 그 내신 분들하고도 이제 만나보고 어디 부분이 어둡다 또 요거는 개선해달라 하면 저희가 해서 또 개선사항도 해드리고. 관할구청에서도 보안등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 그렇다면 CCTV는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대로변에 CCTV가 보이는데요. 골목으로 들어서니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CCTV가 필요한 주거지 인근 골목길로 들어갈수록 더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지역은 낡은 건물이 많고 전봇대 전선도 얽혀 있어서 CCTV 설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주택 자체 방범도 허술했는데요. 보안 시설물 설치가 시급해 보이는데 관할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 도심 노후 지역이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 골목들이 많고 또 골목도 이 직선 골목길보다 이 굽어진 골목이 더 많이 필요해요. 또 CCTV가. 그렇다 보니까 좀 설치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한 충분한 CCTV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편 대학가 주변에는 유흥가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음주가 잦다 보니 예기치 못한 범죄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는데요. 대학교다 보니까 대학교 인근의 번화가에서 술을 먹고 좀 주취한 상태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유흥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한데요. 과연 관할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순찰차 한 대를 추가 배치해서 순찰차 세대로 한 대는 거점 근무를 하고 두 대는 대학가 주변 상가나 아니면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동시간대에 6명이 근무하는 일시점 근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근접 지역에 상주하며 민원이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안창 등 방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범죄 예방의 걸음마 단계,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죠. 가로등이라든지 CCTV 또는 여러 가지 범죄 예방 시설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대학가를 손쉬운 범죄 대상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강화에 비상등이 걸린 서울 대학가. 거주지 방범 시설물 보안과 관할 경찰서의 치안 강화로 대학가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